112회 전진의 비수대전. 전조가 낙양에 있었던 황제국 서진을 멸했을 때 서진의 낭야왕 사마해가 오나라가 있었던 건업에서 동진을 건국했습니다. 그러면 관중과 개경서울의 정치 형태를 분석하고 왜 벼랑간 전진이 등장했는지 먼저 밝혀야 됩니다. 전조와 후조. 전조는 옛 제후국인 개경서울의 조나라를 기반으로 황제국 서진의 낙양을 점령하고 또한 제왕의 성이 있었던 서진의 한양장안인 관중도 점령하면서 황제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316년 가을 전조의 장군인 유효가 민제의 영토에 대규모 침공을 해왔으며 북지의 비밀기지가 함락되면서 관중에 있었던 다른 도시들도 붕괴되었다. 민제는 항복을 결심하고 이후 유효에 의해 전조의 수도인 평양으로 압송되었다. 상기에서 관중에 있었던 다른 도시들이란 한양장안의 제왕의 성을 말하는 것으로 유효가 한양장안의 관중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효가 있었던 기반지 제후국 조나라가 있었던 곳은 비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누군가를 임명해야 됩니다. 성록은 장안에서 황제에 즉위한 유효의 명을 받아 조공에 임명되어 반란군을 진압하였다. 성록의 군대에 패배한 반란군이 유효에게 항박하자 성록은 분노하여 수도 평양을 공격하여 불태웠다. 이후 유효와 화친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으나 유효는 사신을 죽여 버렸으며 성록은 유효와 결발하여 독자적인 세력이 되었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개경서울의 조나라에 있었던 전조의 유효가 진민제가 있었던 제왕의 성 장안을 점령해서 그곳 제왕의 도시 관중에서 황제에 즉위하며 이때 전조의 장군이었던 성록이 전조의 수도였던 개경서울의 조나라 땅에 봉해지면서 조공이 되었는데 관중인 장안의 전조 황제 유효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개경서울의 조나라에 있었던 성록이 독립해서 후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상기에서 보았듯이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을 장악하는 자가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효 역시 중국사 25사의 황제입니다. 자, 그러면 형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낙양과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 지역은 전조의 황제 유효가 통치하고 있었으며 후조의 개경서울은 후조의 성록이 통치하고 있었고 제나라와 오나라의 건업은 동진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회의 주인공 전진이 등장합니다. 전진이란 옛 진나라 진읍인 청수연의 청주를 기반으로 했던 나라입니다. 전진, 자, 전진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진고조 경명황제 부건은 16국 시대 전진의 초대 황제이다. 부건은 부흥의 셋째 아들로 317년에 태어났다. 후조의 석호가 부건의 형을 죽였기 때문에 350년에 봉이 죽자 부건이 뒤를 이었다. 부건은 관중을 지배하던 동을 방심시키기 위해 삼진왕의 청호를 버리고 동진의 관작을 받았으며 주둔지에서 보리를 파종하였다. 두홍은 이러한 부건의 책략에 속아 방비를 하지 않았으며 부건은 이를 틈타 장안을 점령하였다. 351년 정월에 부건은 진을 건국하고 왕에 즉위하였으며 352년에는 황제에 즉위하였다. 전진이 있었던 청수연의 청주는 동진의 오나라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동진의 관작을 받은 것이며 이때 전진의 부건이 관중에 흐른 한강을 거슬러 관중 장안의 제왕의 성을 장악하면서 황제에 즉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제왕의 성인 장안에서 황제를 하던 전조의 유효는 망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전조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진의 기반지 청주가 있었던 곳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비수대전. 천하의 황제는 둘이 될 수는 없는 법. 필시 황제국이었던 동진과 한양장안의 관중을 장악해서 황제가 된 전진은 크게 부딪힐 것 같습니다. 전진이란 진지역을 기반으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을 장악하고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전진이라고 역사를 기록했던 것으로
진의 청수현은 청주에 있었던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진나라를 기반으로 장안을 점령해서 나라를 건국했는데 부건의 기반 지역이 옛 진나라 지역인 청주의 청수였으므로 진시 황제의 진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전진이라고 국명을 칭했던 것입니다. 부견, 진세조 선소 황제 부견은 중국 5, 16국 시대 전진의 3대 황제이다. 자는 영고 혹은 문옥이다. 부견은 부건의 동생 부웅의 아들로 337년에 태어났다. 즉위 초에 부견은 왕명을 중용하여 내치를 다지고 개혁을 실시하였다. 왕명은 부견의 총애를 등에 업고 법을 엄하게 적용하고 정치를 바로잡아 전진의 국력을 크게 성장시켰다. 우길승천하는 전진의 부견은 드디어 황제국 동진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천하의 황제가 되기 위해 충신 왕명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동진 공격을 명하게 된 것이다. 비수대전의 무대. 비수대전은 중국 5, 16국 시대 전진의 부견이 383년 동진을 공격했다가 비수에서 동진의 사연에게 패배한 전투이다. 비수는 안희성에 있는 회화의 주류이다. 비수대전의 승패는 동진의 대승으로 끝나며 이로써 전진은 붕괴되고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에서 부기가 건국되는 결정적인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으로 비수대전의 내용보다는 비수대전이 벌어졌던 무대 비수의 지명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비수는 회화의 지류이다. 이 한 조각의 힌트를 가지고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 여지스남을 통해 역사의 비밀들을 전부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회화란 회주 회양에 흐른 하천입니다. 그러면 신증동궁 여지스남에서 회양의 지명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회양의 군명을 강년성, 연성, 회주, 교주, 이물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증동궁 여지스남을 통해 회양과 회주는 동일한 지역의 지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회양에 있었던 하천이 회수인 비수가 됩니다. 회양의 군명 중 교주의 지명을 밝혀보면 강원도 회양의 군명 교주에 흘렀던 하천이 교화입니다. 모 대학교의 교수님이 현재의 파주 교화로 수도를 전도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역사 속 그곳에 수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현실 한반도의 지명과 역사서의 지명은 위치가 수만리 떨어진 아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큰 실수입니다. 교화, 교주란 강이 왼쪽, 오른쪽에서 각각 흘러오다가 가운데에서 합쳐지는 것을 교화, 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지역은 물에 갇힌 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에서 관중 지역의 안으로 흐른 하천이 있었습니다. 그 하천이 회수인 이수입니다. 회수가 관중의 박터를 흘러 한강과 교차하는 지점, 그곳이 교주로, 그곳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곳 교주가 바로 중국사 25사의 왕실들이 있었던 구중궁궐의 터였습니다. 그곳 관중에 흐른 회수 비수가 바로 한강과 합류했던 것입니다. 한양 장안 관중의 전진이 한강을 따라 남조의 동진을 공격했다가 대패해서 나라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진이 무너지고 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다음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요?